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목요일 종가는 나왔는데 종가에 살짝 밀렸죠. 7만원대 돌파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정말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혹시 보셨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 박 대표가 94년도 증권사 입사합니다. 삼성전자는 IMF 때도 증자를 안 했습니다. 1999년이니까 2000년 전으로 한번 한 것 같은데 20년 만에 유상증자를 한다. 글쎄,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자배정으로 미국 정부에 준다? 엉클 샘한테 삼성전자 지분을 준다? 트럼프의 노림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요, 이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을 달라는 얘긴데 삼자배정으로 증자해서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하긴 하는데 트럼프의 노림수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증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7,500억인가 자본금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그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삼성전자 자본금에. 근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엉클샘을 상대로 증자를 한다? 삼자배정으로?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좋다 그러시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은 설계는 잘합니다. 팹리스, 퀄컴 같은 기업들. 문제는 뭐냐면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 메모리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TSMC입니다.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반도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공장을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해야지, 멀쩡한 회사를 왜 지분을 투자하겠다 그럽니까?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무려 세월이 50년이 걸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슈가 됐어요.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삼자배정. 앞으로 이거 이슈될 것 같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안 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미국이 워낙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TSMC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계 강자들, 메모리와 비메모리,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호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다가 조금씩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매수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업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매수 단계는 외국인이 1단계에서 2단계는 일단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2단계 매수라는 거. 조금씩 강하게 사고 있죠. 근데 외국인 매수가 왜 중요하냐?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실제로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나왔을 때 하루에 1000만 주씩 팔았죠. 순매도. 외국인이 중요한 이유는 97년도에 선물 오픈 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입니다. 외국인이 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삼성전자 방향은 외국인이 거의 결정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30년 동안. 사면 올라가고 대세 상승, 팔면 내려간다. 중간에 뭐 잔파도 모르겠는데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벗어나고 3, 4월 달부터 땡기기 시작했죠. 이제 2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용매수, 담보대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급등급락을 하게 됩니다. 작은 재료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첫 번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왔다. 더 중요한 거는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특히 담보대출이 중요한데, 개인들이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대출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만큼 리스크는 커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죠. 공매도, 숏 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점 보시면은요, 유상증자 얘기는 아까 했고, 지분 확대, 처음에는 그냥 지분을 사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기존 지분이 아니고 3자 회장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세 독박, 애플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애플과 격차를 좁혔습니다. 스마트폰 미국에서. 근데 관세를 때리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애플보다는 삼성이 영향을 받겠죠. 관세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25일 전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악재는 노출이 돼야죠. 그리고 이번에 애플 경쟁하면서도 또 상생한 게 있죠.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그동안 소니가 독점을 해왔습니다. 이걸 뚫었어요. 매출이 수조 원대 이를 것 같다. 이미지 센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앞으로 삼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테슬라 잭팟 23조짜리 수주가 터졌죠. 이거 여러분 어떤 걸 수주했냐면 바로 이 AI 가속기입니다.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머신러닝, 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 테슬라라 써있죠. 여기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HBM3가 아니고 4가 들어갑니다. 아직 개발 중이죠.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중에 먼저 개발하면 퀄트 통과하면 납품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것까지 만약에 복합 수주를 한다? 주가 10만원 갑니다. 제가 보기엔요. 파운드리도 문제가 해결되고 HBM도 해결된 거잖아요. 이게 악재였는데 그만큼 지금 테슬라 수주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형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1조 충당금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이 났는데 작년 대비해서. 왜냐? 이 충당금 때문입니다. HBM을 만들어 놓고 팔아먹지를 못해요. 퀄트를 통과 못해서. 이게 손실이 1조입니다. 다행히 파운드리에서 테슬라와 애플이 터진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중요한 문제는 하나 해결했습니다. 이게 12단짜리인데요.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AMD와 브로드컴은 납품했는데 엔비디아 기준이 너무 높아요. 아직 퀄트도 통과 못했습니다. 이게 삼성의 마지막 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엔비디아 제품이 정교하다는 겁니다. 공급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퀄트 통과해야 돼요. 먼저 삼성전자 유증 얘기 나온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거 100% 가능성이 없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두 번째, 인텔 지분 인수하고 이제는 삼성 그리고 TSMC 파운드리 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애플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관세 때문에. 네 번째, 애플 또 애플인데 이미지 센서를 공급합니다. 소니를 뚫었어요. 일본에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잭팟 복합 수주 AI 가속기도 중요하지만 HBM4를 수주해야 됩니다. 판세가 완전 뒤집히죠. 그리고 HBM 쇼크 충당금이 1조였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7번이 행운의 숫자인데 HBM 퀄트입니다. 발열 기준 높였는데 엔비디아 워낙 높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주가가 안 갔던 이유가 HBM과 파운드리 아닙니까? 파운드리는 수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리고 애플 브로드컴은 납품했는데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 못합니다. 통과해야 되겠죠. 만약에 테슬라 HBM4까지 수주하고 이 가속기 수주했잖아요. AI 칩 시대, AI 시대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주가는 제가 보기엔 10만원 갑니다. 복합 수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5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74,000원대 많이 올랐죠. 5만원대 2만원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40% 정도 올랐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격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봉 보시면 작년에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급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4, 5개월 쉬다가 올라옵니다. 중요한 매물대에 진입하는 거 아시죠? 8만원대, 7만원대 여기 85,000원 전후까지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바로 한 번에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부딪히고 내려올 건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매물대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HBM 퀄트 3 통과해야 되고 복합 수주 테슬라
만약에 3를 통과하고 4까지 수주한다? 뚫고 10만원 갑니다 여러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월봉을 보더라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박스를 만들었죠. 5만원부터 9만원까지. 박스를 돌파 못했던 이유는 HBM과 파운드리입니다. 이거는 거의 해소되고 있고 이게 문제죠. 3 콜트와 HBM4 수주까지 터지면은 뚫고 갑니다. 기간이 길면 터질 때 멀리 갑니다. 특히 박스 구간 뚫렸을 때. 여러분 주식은 원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삼전도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전략인데 아직 이 친구들이 2단계밖에 안 됩니다. 신용융자나 담보대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어요. 1단계 매수가 2단계나 3단계까지 가잖아요. 3단계 가면 그냥 급등합니다. 4단계? 이때는 팔아야죠. 외국인의 전략 전술을 중심으로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전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단계별로 매집하고 매도하죠. 매매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외국인은 어떤 신호와 패턴에서 움직이는지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외국인의 전략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하나 있습니다. 삼전 관련 주식 공부방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하는 방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 구독하시고 문자를 승인이라 보내시면 입장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승인하면 되거든요. 삼성전자 외국인 전략을 중심으로 한 리포트와 공부방 둘 다 활용하시고요. 최근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다가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매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매매 신호를 문자로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졌어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SMS 문자 신호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LSLT를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렇게 문자 삼성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청하시고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린 배포해드린 리포트가 있죠. 기간 애용인 매집조 리스트입니다.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죠. 상법 개정 수혜주와 탑핏 5종목. 지금 조선, 방산, 원전이 주가가 좀 흔들리죠. 최근에 원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팔아서 뭘 사고 있느냐. 작년이 아니죠.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7월부터 기관들 외국인들은 조방원을 좀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판 걸로 뭘 사죠. 조방원은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연초에 1년 계획서를 냅니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몇 프로를 사겠다. 이 비중이 넘어가잖아요. 연중에. 그러면 넘어간 비중에 대해서는 일부 매도를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조방원이 그래서 지금 정리가 나오는 겁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서 뭐를 사고 있을까. 최근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5천억을 먼저 집행했는데 거기에는 조방원은 없습니다. 어떤 섹터의 종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현금 있으시거나 주식을 팔아놓은 게 있으신 분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산침해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 이게 원래 구독자분들을 위한 건데 이게 입소문이 나갖고 지금 꼭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문자를 매집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삼성 R이 있었죠.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외국인의 전략을 중심으로 짰고 시나리오, 타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보내시면 SMS 매매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뭐 사다가 팔고 메릴은 팔고 골드만 팔고 JP모건 사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외국인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파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작년 11월 12월 생각나십니까? 엔키리 트레이드 때문에
하루에 1,400만 주 순매도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제가. 상황은 바뀌었죠. 매집 단계 1단계 2, 3, 4월 달부터 그러다가 5, 6월 지나면서 2단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3단계로 가잖아요. 8만원, 9만원 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들어왔죠. 세 번째 공매도. 이것도 참 문제가 큰데 여러분 공매도가 들어와서 스퀴즈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가 커져요. 작년인 재작년에 에코프로가 급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하죠.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공매도 숏셀링 하다가 숏커버 주식 안 사지니까 스퀴즈를 바꿨어요.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스퀴즈는 여러분 이상급등이 나옵니다. 고점에서 한번 무조건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도 숏 스퀴즈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외국인의 전략을 바꾸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매물대 진입했기 때문에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정 구간에서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전략, 기술적인 부분, 외국인의 전략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담았고요. 공부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삼성 보내시면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제가 문자 신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요. 여담인데 박 대표가 94년도에 증권사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엔비디아 같은 주식인데 그때 저희 OJT를 담당하시던 상무님께서 회사 상품 계정, 증권사 고유돈이죠. 신탁 계정 말고 이거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셨거든요. 사장님 결제가 나기 힘들었는데 사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신입사원 때인데 굉장히 많은 경영 성과급을 받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난리 났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였으니까 뭐 부모님 선물도 사드리고 친구들 만나 재밌게 놀았는데 그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죠. 그랬던 삼성전자가 2020년 전후부터 차트가 좀 이상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HBM과 파운드리에서 밀렸습니다. 삼성 퇴직임원이 그랬습니다. AI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3, 4년 있다 올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렸죠. TSMC에 밀렸습니다. 이제 파운드리는 대형 고객을 확보했어요. 테슬라, 애플. 특히 애플을 뚫은 게 대단합니다. 이미지 센서, 소니를 뚫었거든요. 테슬라는 AI 가속기인데 그랬죠 제가. HBM4까지 수주한다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HBM 바로 연결되죠. 브로드컴에 납품했는데 엔비디아 퀄트 기준이 너무 높아요. 빨리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두 개만 해결되면 완벽한 대세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죠. 그동안 눌렸던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차트가 아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 박스가 뚫리면 여러분, 저도 펀드 매니저 해봤지만 박스란 건 뭐냐면요, 눌렀다는 얘기거든요. 못 올라오게 단가를 맞추려고. 호재가 터지면 이거 완전히 뚫고 갑니다. 10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부터 미리 대응 전략 리포트, 외국인의 전략 포함된 리포트 챙기시고요. 공부방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매매 신호 자신 없는 분들 삼성전자, 삼성이라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방향성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있진 않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추세는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과연 외국인들이 언제쯤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느냐. HBM 퀄트 통과, HBM 4 수주,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분들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매집주 리스트 있지 않으셨죠?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